송은재TV 시작합니다. 휴일인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SBS TV 동물농장에 출연을 해서 반려견, 반려묘 10마리 가까운 이렇게 키우는 이유가 유산의 아픔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아서 안타깝게도 하고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 들어서 최고치입니다. 44.7%를 기록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라는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도 송은재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국이 자신의 딸 조민의 입학 부분에 대해서 대구에 가서 북콘서트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 그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었다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조국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교에서 자체 진상조사한 그 결과를 놓고 자기는 이야기한 것이다. 법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얼마나 철이 없고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는 이선 후퇴를 하라, 대표직을 사퇴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못하겠다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딸과 손절하라라는 건데 이재명이 이것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최근 들어서 문재인보다도 더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라는 자료도 나와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휴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RN서치가 지난 24일에서 26일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주 대비 3.2%포인트 올라서 44.7%였습니다. 부정평가는 53.2%였습니다. 거의 부정평가와 거의 차이도 없고, 또 매주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폭등하고 있다 이럴 정도입니다. 올 들어서 최고치였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받은 지지율과 거의 근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이 지지율이 45%를 넘으면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압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과반 이상을 획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50%를 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50%를 넘게 되면 말 그대로 수도권에서 압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과반 이상 170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의 전체 판세를 보건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외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응답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쪽도 외교 때문에 지지한다고, 지지하지 않는다도 가장 큰 이유로 외교를 꼽습니다.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체제 구축, 이게 정치적으로는 승부수였고 국가 국정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참 고뇌에 찬 결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게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뻔하게 보이는 걸 대통령만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누구도 지금 참모 누구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자 이런 제안을 못 합니다. 너무나 불리한 일들이 많고 민주당의 가짜뉴스, 저런 거짓 선동까지 이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 원전 오염수, 원전 오염 처리수, 이걸 방류할 수 있느냐, 수산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가장 국민들의 지지율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래 왔습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일본의 책임을 떠넘기고 안 되면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게 문재인 정권 5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일본도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그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 3월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이 결단을 내리면서 이웃 사이에 두 사람 다 지금 사이가 안 좋다. 그런데 둘 다 지금 이걸 화해할 어떤 문제를 풀 어떠한 자세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둘 다 손해다. 이걸 어느 한쪽이 결단을 내려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면 둘 다 이익이 된다. 결국은 나중에는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담장을 허물어뜨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걸 누가 할 것이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결단을 내려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그걸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야 되느냐? 일본에 떠넘기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쪽 다 손해입니다. 일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뭐 해도 많이 했다. 사죄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했다. 또 더 해야 되느냐? 원전 수산물, 원전 오염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안고 일본이 뭐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풀긴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IAEA 과학적 검증이 끝나면 일본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무조건 안 된다. 가장 이웃 국가, 우리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면 일본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의 참고 대화의 기본이 서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이 이렇게 싸우는데 담장을 누군가는 허물어야 된다면 그걸 윤석열 정부의 결단,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허무는 것도 가장 효과적인 외교 정책일 수 있다. 여기에는 또 가장 큰 변수인 미국이 있습니다. 중국, 북한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계속 발목을 잡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한미일 경제안보협력체제 구축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3월, 4월, 5월까지 지지율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과가 드러나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외교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발목을 잡는 저 민주당,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민주당은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코인과 돈 봉투는 물론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 뭘 어쩌자는 말이냐 그러면. 쉽습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일본과 대화하지 않고 그냥 단절하고 서로 뭐 기분 나쁘게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양쪽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걸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든지 수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내용은 광우병이나 사드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격이.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잠깐은 무슨 먹혀들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고 징용 문제도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뭐 원전 오염수 안 버리면 안 되나?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뭐 수입 안 하면 안 되나? 수출 안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일반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입장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 입장도 생각해야 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더드도 생각해야 되고 과학적 검증도 생각해야 된다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 부분을 찾아가는 작업. 결국은 어떤 가짜뉴스나 어떤 억지도 과학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당장은 짧게는 억지 주장이 통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의 감성에 좀 다가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오를 것이다. 그렇게 보면 50% 이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 이상이 되면 총선은 압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존 지지층도 90% 넘게 윤석열 정부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호남 30대, 40대에서도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고 지금 전반적인 그래서 지금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 지지율 50%는 이제 그러니까 진영별 대결, 묻지마 지지가 많이 깨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그 기준이 제대로 평가를 해야 어느 정권이든 50%라는 지지율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30, 30, 40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쪽 30, 민주당 쪽 30, 중도 40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도 자체는.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에 또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TV 동물농장에 출연을 해서
키우고 있는 그 안내견들, 이 안내견은 입양을 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걸 입양하고 싶다라고 한 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입양을 했습니다. 지금 강아지와 고양이 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8마리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를 사지 말고 입양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5마리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된 계기가 과거에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 김건희 여사가 아이를 가졌다가 아이를 잃게 되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유기견을 입양을 해왔더니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면서 이 유기견을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밥을 해주고 하면서 하루 만에 정이 들어서 이제 다른 데 못 보내겠다,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 많은 반려동물들의 아빠 엄마가 됐다, 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 참, 지금 뭐 산책을 가보면 애들 데리고 산책하는 부부보다는 이렇게 반려견하고 산책하는 부부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 또 애기를 키우는 것, 이게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유기견을 입양하는 이 방식을 많이 택하는 이유가 유산의 아픔 때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유산의 아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픔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충분히 참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훌쩍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2에 결혼을 했으니까, 참 50대에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아기 부분이 굉장히 예민했을 것이다 하는 그 대통령 부부의 아픔, 또 거기에서 이 반려동물이 늘어나게 된 그 이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국이 어제 이 조민에 대해서 자신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송재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반박을 했습니다. 자신의 근거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에 나오는 것이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조민이 1단계 그 서류 전형에서는 영어 성적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을 한 것이다. 이 부산대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 다음 2단계 면접 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조국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조민의 동양대 표창장이 합격에 영향을 주지를 않았다. 또 조민의 합격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반박이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정경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 판결문에 이렇게 입시 요강을 어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됐다. 정말 성실하게 이 입시를 준비해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라고 판결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이 이 판결이 나올 때는 이 부산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다. 그래서 지금 정경심의 재판 결과는 좀 억울하다라는 거고, 앞으로 자신의 재판은 좀 달라질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이 진상조사 결과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부산대학교가 이 조민의 문제가 터졌는데도 3년 가까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부산대의 조사 결과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산대학교의 이 자체 조사 결과, 이 결과가 판결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산대학교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조국의 말은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참 이 조민이 영어를 잘해서 이 합격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민이 특수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전에 합격을 했다, 이 이야기인데, 그래도 의전원에 이 합격자 정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그 다음 동양대 표창장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입시 요강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정원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합격 정원에. 아무리 조민이 뭐 영어를 잘해서 특수한 능력으로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
동양대 표창장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시 요강을 어긴 건 어긴 겁니다.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데 동양대 표창장을 왜 위조를 해서 그러면 제출을 합니까? 제가 이 조국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이 내년에 총선에 출마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조국의 뭐 출마를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고, 조국이 출마하면 좀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아주 팬덤이 있으니까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런데 조국의 정무 능력과 조국이 이 법학을 전공해서 평생 이 교수를 해왔는데 이 법학, 법적인 능력 모두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지금 이 말이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냉정하게 이 부분, 입시 부정, 입시의 공정성 부분은 냉정한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예민하게 느끼고 있고 특히 청년층은 이 공정성 부분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지금 기본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조국도 자식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조국이 자기 딸 위로할 때, 가족끼리 이야기할 때, 또 법정에 가서 이렇게 하소연할 때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를 굳이 왜 이렇게 떠들어서, 공개적으로 떠들어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재판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자신의 정치적인 경력에도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조국이 이런 겁니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조국이 가장 먼저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으면 이게 과연 조국 자신의 말대로 가족 전체가 막 도륙이 날 만큼 지금 뭐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랬는데 그럴 만큼 사안이었느냐라는 건 의문입니다. 자기가 대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무적인 감각요. 그 다음 법적으로도 논리가 맞지를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부산대학교의 진상조사 그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조국은 지금 비약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건 재판에 참고 자료가 될 뿐입니다. 국회에 있으면 각 분야에서 굉장히 뭐 초일류조 성공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나면 거의 뭐 사람이 뭐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돼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굉장히 쓰레기처럼 이렇게 돼서 정치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 우리 지금 정치 현실이 정당별로 이렇게 진영별로 나뉘어 있고 정당 민주주의가 아직 정착을 안 해서 개인이 말살이 된다. 자신의 생각은 다르더라도 정당에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무적인 감각은 어느 학계에서 어느 분야에서 뭐 과학계였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뤘다라고 해서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정무적으로 전체를 보면서 자신의 메시지, 자신의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것과는 조국의 경우에서 김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수에 대해서도 뭐 대단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제가 그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김경수나 조국 뭐 여러 명입니다. 이 평가를 해보면 정무적인 감각은 여러 번 만나보고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는 걸 보면 이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소위 뭐 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국은 내년에 뭐 총선에 출마를 해서 어느 정도 이 또 총선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지는 팬덤이 있으니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무 감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중요한 뭐 이런 무게감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법적인 논리, 정무적인 감각 모두 아직도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원래 이 수준이었던지. 그 다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핵심은 혁신위입니다. 혁신위를 지금 꾸렸어야 되는데, 의원총회에서 빨리 꾸리자라고 했으니까 꾸려야 되는데 지금 자꾸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혁신위의 권한을 전권을 주라라고 하는 거고, 지금 비명 반명계에서는 혁신위원장도 외부에서 영입해서 전권을 줘라. 그래서 쇄신을 하자. 이 이야기는 이재명들은 대표 권한을 다 내려놓고 이선으로 물러나라는 소리입니다. 이재명이 여기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타협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선이 형성이 된 게 개딸부터입니다. 비명 반명계가 이제 개딸들 더 이상 용서를 못하겠다. 개딸들과 전련을 하라. 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못하겠답니다. 지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못하겠다. 더 나아가서 이 전련을 요구하는 이원욱 등에 대해서는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원욱이 지금 뭐 이관계에 넘어가고 있다. 이원욱이 예를 든 그 사람은 당원이 아니었다. 이 한 예를 가지고 지금 역공까지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정면 대결입니다. 또 전선이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 소위 대의원 제도입니다. 이 개딸들은 대의원을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없애버리고 개딸들이 모두 나서서 이제 자신들 마음대로 당을 끌고 가자. 대의원제가 지금 있으니까 자신들의 이 주장이 대의원에 막힌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명 쪽에서는 대의원제를 아예 이 기회에 없애버리자. 돈봉투 게이트. 그것도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비명 반명계에서는 갑자기 대의원을 왜 없애려고 하느냐. 지금 뭐 대의원을 없애고 개딸들이 전면에 지금 당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서도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재명은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은 물러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못 물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지금 문제 하나라도 민주당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충돌만 계속되는 겁니다. 이제는 당을 또 깨지는 못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당 안에서 완전히 두 쪽이 나는 것이고 어느 쪽이 당을 박차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돈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 치르려면 지금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 지원금 아니면은, 정당 지원금 아니면은 총선 치를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안에서 죽기 살기로 이제 싸우는 이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구글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 검색량 지표 인터넷에서 여기에 이재명은 최근 들어서 지난 7일 검색량이 52, 이 수치로 나타내는데 문재인은 64였다. 문재인보다도 이재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야권에서 지금 이재명보다 문재인이 훨씬 더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그 길도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쟁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국민들은 이제는 관심이 없어져 가 버립니다. 이 뭐 잊혀진 여인보다 잊혀진 정치인이 더 비참하다라고 하는 건데 정치인의 경우에 대중의 관심이 떨어져 버리면 당대표의 경우에 이건 이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이 위기를 맞았는데 그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휴일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